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조 시즌3 진행에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민태민현, 성원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어요? 별일들? 별일 없었습니다. 경마가 어려서 그렇지 뭐 별일은. 이번 주에도 예전이 또 부산 왔다 갔다 했고. 예, 갔다 왔습니다. 뭐 기수들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민태민현은? 저는 뭐 큰 일은 없었고요. 배가 좀 아파가지고. 누가 사돈이 땅 샀습니까? 글쎄 뭐 그런 건 아닌데 경마 때문에 제가 봤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요즘 경마가 뭐 항상 이제 되풀이 되는 거지만 겨울 경마는 항상 어려워요. 겨울 경마는 항상 어렵고 뭐 그게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나는 가장 큰 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기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는 원인도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시속 직선에서는 한 60, 50km 달리잖아요. 50km를 맨사댕이로 위에서 말을 타고 달리니 얼마나 추울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장 가서 보면 이제 기수들이 여기가 찢어져 있잖아요. 옷이. 보면 안에 내복 다 입고 있던데. 그래도 맨사댕이지. 네. 그래도 맨사댕이지. 아니 50km를 차를 뚜껑 열고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겨울에. 나는 그 원인이고 성원이는 뭐가 좀 원인인 것 같아? 겨울 경마 어려운 거. 겨울 경마는 원래부터 좀 겨울에는 좀 배팅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요즘에는 또 2월달 들어서 이제 레이팅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이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마사회 방침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좋은데 너무도 이 비슷한 능력이 있는 게 또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인태민. 다 맞는 말씀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임승진 의원님한테 제가 폐를 좀 끼친 게 있는데, 글쎄요, 훈련 내용하고 현장에서의 이 말의 상태가 좀 많이 급변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뒤가 안 들어왔던 말이 뭐 이거는 늦게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뭐 현장에서 말 좋아서 또뭐 빨리 가버리고 이러면 현장 느낌을 믿기도 그렇고 또 훈련 때 느낌을 또 맹신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좀 후회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경마를 결과를 갖고 얘기해버리면 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뛰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게 우리들의 또 임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갖고 뭐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어렵거나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잘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못하면은 뭐 다 핑계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요. 아무튼 경마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이제 각각 준비한 구술을 갖고 이제 잘 꿰매 보겠다, 꿰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 우리 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서 얻은 정보가 구술이 되겠고 또 우리 민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새벽적을 보고 또 복귀하고 또 혈통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각각 구술이고 또 저 역시는 뭐 15년 한 20년 가까이 뭐 정보 쪽으로 해서 경마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구술인데 그 구술들을 이제 얼마만큼 잘 깨느냐 못 깨내느냐 따라서 그게 이제 옥이 되고 똥이 되고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지난주 특별 문자 VIP들을 위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듣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사실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했고 그나마 일요일 경마에서 좀 넘피는 한 느낌인데 돌이켜보면 이것도 10만원짜리 그 고액으로 들어가는 특별 문자인데 사실 모자람이 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2월 말부터 진짜 피치 한번 올려서 근래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부산 쪽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저는 뭐 기수들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요. 기승 정지 있는 김용근 기수는 6일 동안 정지한다는 건 아실 거고요. 자, 오늘 유현명 기수가 새벽 조기 시키다가 스텔스라고 27조 마필인데 그 마필 기승하다가 좀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다친 거 아닌가 앰뷸런스까지 타고 퇴장하는 모습을 봐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자, 일단 뭐 결과 확인해 보니까 큰 이상은 없고
기승은 변함없이 할 것 같고요. 뭐 27조 스텔스라는 마필은 또 떨어뜨리고 나서 혼자 세 바퀴를 돌고 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이 마필은 들어가면서도 경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들어가서 좀 의아스럽고, 이쿠야스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쿠야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쿠야스가 이번 주 또 9도 기승을 하는데 인기 마필들도 있고 좀 인기권에서 밀린 마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4경주 10경주입니다. 10경주 메인이고요. 우리 성원이가 9경주 11경주 9경주 메인이고요. 임승진이가 5경주 8경주 메인이라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26일 금융정마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3세마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싹수 있는 망아지가 몇 마리 보입니다. 자, 먼저 민태민의 시각 듣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쪽에서는 공백을 두고 나왔지만 이번 유성 빅토리가 혈통 기대감답게 주행검사 재검 때 보면은 상당한 스피드와 근성을 보여줬고, 또 안쪽 게이트를 받았고, 또 유연명 기수라는 또 안장의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유성 빅토리를 인기마 쪽에서는 좀 먼저 보셔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원이. 네, 저는 아직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인데, 외곽에는 12번마 미스 캔버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최시대 기수,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빠뜨렸네요. 최시대 기수가 수요일날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조기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방에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지난번 박근만 기수와 호흡 맞추면서 주행 검사인데, 저는 최시대 안장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그 점에서 처음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게이트 외곽이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2번마 유성 빅토리와 12번마 미스 캔버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경마 패턴이 바뀐 게, 예전에는 공백 갖고 나온 말들은 무조건 한 타임은 꺾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부 휴양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아예 만들어 오는 과정까지 다 하고 올라와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올라와서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휴양 시설의 어떤 발전, 시설 보완들이 공백, 휴양마 승부들이 곧장곧장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번마 유성 빅토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 12번마 미스 캔버라 좋더라고요. 주행검사 내용도 진짜 좋고, 또 저길 때 보니까 거짓말 오마이 캡틴 외곽에서 병합을 하면서 압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번, 12번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좀 가꾸시 쪽 노림수 말을 한 마리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8번마 기프티드 선입니다. 데뷔전 때 이게 깜빡이 팔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철저히 의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한 잠재력을 갖춘 말인데 얼레벌레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 막판 끝걸음이 12초 7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한 여력을 남겼던 말인데, 이번에는 조창욱이가 신경을 바짝 써서 갈아대는 모습이 승부기가 좀 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기프티드 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고요. 1206등급입니다. 모두 14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원의 시간 먼저 듣겠습니다. 참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은데, 그리고 그 중에 저는 10번마 하이퍼스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요. 데뷔전 당시에는 선행을 나가서 목 차이로 준우승인데, 지난번 경주에는 박재희 기수가 제가 볼 때는 선행 말머리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좀 후미권에 자리를 했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제가 이번에는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서승훈이로 바뀌었고, 13주에서 그동안 지난번 두 번의 경주 좀 아쉽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도 좋고, 서승훈 기수라면 저는 이마필이 상당히 좀 재밌게 보이는 10번마 하이퍼스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번마 하이퍼스타 언급해줬고, 민태민. 저는 이번 경주가 일단 5번 담양장군부터 시작을 해서 6번 블루캣, 그리고 하이퍼스타, 이런 애들이 선두권에서 조금 경합을 만들어낼 소지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자리를 따라갈 선입형 마필에게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13번 불꽃청춘이 이번에 지금
마방의 주전 2000 기수가 올라왔는데 반지의 유전사라는 말하고 병합조교 때 발걸음이 상당히 좀 힘이 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선이 조금만 경합으로 좀 흐트러진다라면은 13번의 불꽃청춘의 선임력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13번마 불꽃청춘. 근데 여기가 지금 언급했던 양쪽 위원들이 언급했던 10번 하이퍼스타와 13번마 불꽃청춘 말고도 되는 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좀 편성인 것 같아요. 1번만 말리부 룰러도 주행감에서 보니까 상당한 좀 잠재력이 있는 것 같고요. 5번 담양장군뿐만 아니고 6번 블루캣도 지난주에 그 5군에서 우승했던 원일로즈라고 아웃시를 지난주에 빨간판 달고 때렸는데 진짜 끝장이더라고요. 끝장. 5군마하고 대등한 또 원일로즈라는 능력마와 대등한 기량을 보일 정도의 잠재력을 좀 보였고, 또 14번만 오마이 캡틴 같은 경우에도 또 가능성, 4번 탐나천하도 그렇고, 자, 지금 축을 잡기가 굉장히 좀 잡아내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6번 블루캣 쪽으로 지난주에 정말 좋았던 모습, 그 원일로즈랑 아웃시를 때려가면서 걸음을 찍고 나오는 6번 블루캣 쪽으로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6등급입니다. 1200. 안말경주 3세 이상마 14마리가 출전합니다. 민태민이. 데뷔전 때 타임이 좀 너무 거품은 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불량주로 해서 상당히 빠른 기록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이번 반지의 여전사가 지난번에 보면은 발주를 다소 주춤 끊으면서 안쪽에서 모래도 맞고 좀 말이 좀 경기가 불편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켓 자마로서의 순발력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제가 이경주 때 말씀을 드렸던 불꽃청춘하고의 병합 때도 발걸음이 직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두권에서 기습을 좀 감행을 하면서 끝걸음까지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지의 여전사. 그 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잖아요. 예. 걔하고 뭐 아는 사이인가요, 얘하고? 이번 주에 나오죠. 아무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마주가 정영철 마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반지의 여전사. 때문에 관심 많고. 성훈이. 저는 인기마 필들보다요 24조에서 출전시킨 두 마리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번 응답하라, 14번 해피 위너라는 두 마리 마필인데, 10번만 응답하라도 참고 있으면 직선에서 한 500m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 그러면서 1200거리, 지난번에 1300거리가 좀 무리였다. 이번에는 적정거리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14번 해피위너도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타트까지 굉장히 보강된 모습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 외에 두 마리, 10번, 14번, 24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두 마리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10번, 14번. 인터미니는 5번. 5번만 반지의 전사는 데뷔전 때 보니까 스타트부터 사코나까지 빠가시키 악벽에 대한 주의를 먹었습니다. 네. 그 점이 얼마나 교정이 됐는지, 혹시 뭐 장구 교정이라든가 이러면은 좀 병합 훈련을 할 때 동양민이라는 말도 같이 했었는데요. 가운데 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방에서도 알고 훈련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10번만 응답하라는 또 이 작은 말들이 또 이 무지하게 나대는 끼가 있어요, 많이. 원래 옛날부터 경마를 보면은 이 쬐깐한 애들이 무지하게 막 나대고 막 흥분하는 끼가 있는데, 10번마 응답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대는 끼, 흥분하는 끼를 서승환 좀 알고 타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요. 14번마 해피위너 쪽에 상승세까지 우리 성원이 형이 언급을 해줬고, 저는 이제 6번 블랙 테트라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얘가 주행검사를 작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애초에.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의 1년 동안 꽁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행검사 때 보니까 그 전에 데뷔전 그 작년 3월 달에 주행검사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워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당연한 것 같죠. 왜냐면 작년에는 3살짜리였고 이번엔 4살입니다. 힘이 찰대로 찬 상태고, 또 이제 4살이 먹어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뭐 그동안에 뭐 축낸 밥값도 바로 해결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승부가 좀 세게 걸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6번마 블랙 테트라 쪽에 우선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나머지 양쪽 위원들이 언급해줬던 5번 반지의 전사, 10번 응답하라, 그리고 14번 해피너.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죠. 예, 이 네 마리에서 뭐 끝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말들도 몇 마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상당히 좀 혼정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종 현장까지 잘 압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입니다. 6등급 3세 이상마 14마리고요. 이번 4경주가 우리 민태민 위원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듣겠고, 자, 성훈이. 네, 저는 5번 코트윙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마방에서 굉장히 좀 강한 의지 보이고 있고요. 서승훈 기수 기승시켰는데 외사기가 조금 있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서승훈 기수라면 그 정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번 막 코트윙 관심 갖고 있습니다. 5번 막 코트윙.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근데? 아니 저기 승부니까 빨리 얘기를 해줘요. 5번 막 코트윙 관심 갖고 있다. 성원의 빠른 말 잘 들었고요. 저도 5번만 코팅 좋게 보는데 저는 6번만 서전트 세실도 이게 말이 작아서 이 부담 긴장이 54까지 올라간 게 분명히 좋은 사복은 아닐 거는 같은데 그 대신에 또 독사 같은 말머리를 해대는 이쿠야스로의 안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똔똔을 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번 서전트 세실도 무시 못하는 도전마가 되지 않을까, 관심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4경주를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이의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믿고 때리는 축을 저는 6번 서전트 세실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서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리고 아쉽게 3등에 만족을 했어요. 당시에 럭키한마라든가 찬란한 에이스가 기대 이상, 보여준 이상의 능력을 끌어냈던 상황이었는데 뭐 충분히 안정적인 선입걸음은 저는 보여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말들이 다소간의 이 부진 이후에 공백을 두고 나올 때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뭐 뚜렷한 질병도 없었고요. 오히려 훈련 내용은 직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빠른 선행마도 없어요. 3번 금태 정도가 앞에서 푸다닥거릴 상황인데 그 뒤를 가볍게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게 6번 서전트 세실이기 때문에 6번은 저는 강축으로 믿고 갈 생각입니다. 믿고 갈 생각인데 후차권에서 좀 대당을 노릴 말이 2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둘 다 전력을 제가 기본 능력을 조금 높게 보는 말인데 직전 대비 말도 좋아졌고 또 지난번에 보면 복귀도 아주 꽉 찬 느낌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6번 서전트 셋을 놓고 배당마 2마리 쪽으로 힘을 한번 주겠고요. 받치는 마건까지도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부산 4경주 승부를 좀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6번 서전트 셋을 축으로 가겠다. 승부 이유 말했고 3번 금태가 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만큼 지금 19조에서 좀 발걸음이 좀 덜 나오고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 있으면 좀 상당히 좀 재밌을 거라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가 딱 또 3번이 걸려버렸습니다. 안쪽에 있으면 굉장히 좀 요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근데 그것마저도 1300이라 푸다닥거리다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때요?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의견. 저는 빼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태는. 예. 인기만 하나를 불안한 거 하나 빼고 저는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오케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이고요.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오경주가 저 임승진이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성원이. 저는 좀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 쪽에 좀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10번 파워 메신저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인데요. 그 주행검사 때는 진겸이가 호흡에 맞췄는데 진겸이가 스타트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말머리, 이상하게도 너무도 여유 있다. 직전에서도 너무 여유 있었고 이번에는 7시드로 바뀌었고 마방의 내용 괜찮고 10번만 파워 메신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심화입니다. 10번만 파워 메신저를 성원의 관심마로 추천해줬고 민태민. 저는 이 인기를 조금 모으긴 할 것 같아요. 기수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플래터 자마인 7번 클린 공주를 좀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25조에 있다가 마방을 옮기고 나서 이제 서서히 말의 컨디션이 회복은 되고 있는데 1월 10일 날 제가 해피하다를 축으로 해서 자유대로 한 방을 때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받치는 쪽이 클린공주였는데 사실 결승선 통과 이후에 그 걸음발 자체는 세 마리가 똑같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걸음을 이미 보여줬던 상황인데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오뚜기 그리고 당대화신 혼합군에 출전하면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의지가 결여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오카베로 바뀌었고 또 1000m 거리에 또 강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 클린공주를 배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마 클린공주를 배당마로 추천해줬고, 자, 임승진이가 여기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요, 8번마 미라클 볼트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확신 때문인데요. 8번마 미라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주행검사 받을 때도 첫 번째 주행검사를 아마 4초인가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사행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그 사행 때문에 재검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 그 말이 워낙에 겁이 많아서 전광판에 불을 보고 놀래버렸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뒤로 뭐 다시 재검 때 2초대로 햇바로 돌려버렸단 말인데, 뭐 말이 이제 경주에 적응을 하면서 겁도 없어지고 완전하게 순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군전이지만 3kg 감량을 얻었고 또 말은 정말 너무너무 좋고, 안쪽에 뭐 5번마 마하챔프가 좀 꿀럭될 모양인데 걔네 정도는 수월하게 그냥 넘어가 버릴 스피드고, 그래서 저는 8번 미라클 볼트를 완전 대가리로 믿고 들어가는 거고, 불안한 인기마도 제가 아예 오픈을 할게요. 바로 5번마 마하챔프입니다. 최근에 편성의 운을 등에 업고 3등, 2등, 1등, 4등, 3등, 1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주 조건이 최근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8번마 미라클 볼트 때문에 앞에도 못 갈 상황이고 올라간 부담 중량으로 인해서 따라와서도 뭐 택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마 미라클 볼트는 강축이고요. 5번마 마하챔프는 완전히 자르는 불안한 인기마로 해서 갬블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오경주 승부의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그러한 점으로 해서 갬블 갈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동의하신다면 함께 하셔서 같이 한고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고요. 1205등급 만말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입니다. 상원이요. 저는 우선 8번 메이저 위너를 제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름값은 하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브리더스컵 나갔다 와서 마탱이가 좀 갔습니다. 말 좀 다리 상태도 별로고 여러가지 면이 안 좋았었는데, 자, 그러면서도 경주에 나오면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그렇게 센 상대들은 아니었다. 지난번에 제타바이트가 있었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성적을 냈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는 상태가 최상의 모습이 아니었고, 자, 이번에 드디어 새벽주굿이 메이저 위너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겸 타면서 감량까지 안고 있는 8번마 메이저 위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메이저 위너. 질병란에 경정맥염이 떴습니다. 목에 주사를 잘못 맞으면은 경정맥 쪽에 염증이 생겨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점두 운동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경정맥염의 특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나요? 조교 때 전혀 이상 없고요.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경정맥염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게 성원의 시각이었고, 민태민이요? 저도 인기마 쪽에서는 8번 메이저 위너가 그래도 안정적인 선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유리한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다른 말 중에서 지금 추천을 하나 드리고는 싶은데 좀 애매한데,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말은 4번의 라온베라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전에 덕퀸의 별무리, 레이디 챔프, 골드선까지 현군에서 좀 힘께나 쓰는 그런 말들을 만나면서 아쉽게 5위에 만족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번에도 마이앨리스라는 강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에 뭐 레이디 챔프, 킹스룰주, 뭐 특히나 킹스룰주하고 거의 마신차 없이 들어왔을 정도로 최근 들어와서는
항상 짧아 보였던 말인데 이제 근래 들어와서 지구력에 대한 보강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라온베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라온베라를 민태맨에 관심마로 추천을 해줬고, 저는 이제 9번마 막강질주인데요. 체중이 지금 계속해서 빠져버립니다. 10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4kg, 마이너스 2kg, 또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15kg, 430kg 됐던 애가 지난번에는 403kg로 뛰었습니다. 무려 한 30kg가 지금 빠져버렸는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말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체중이 좀 보강이 되지 않았나. 제가 뭐 체중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 느낌상으로 분명히 체중이 좀 올라왔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등짝까지도 입구였습니다.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이제 현장에서 체중이 얼마만큼 나와 주느냐가 문제인데, 이거 현장 확인해서요, 체중이 좀 흡족하게 나왔다면 요주의해야 될 복병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번마 막강질주를 현장까지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것입니다. 이건 생각합니다. 자, 친정주입니다. 1405등급 모두 11마리입니다. 민태민이요. 지금 넘기고 있었는데. 네, 7경주는 지금 7번 월드 챔피언이 제가 지난번에 좀 불안하게 봤던 상황이었는데, 야, 이게 정말 그 발바꿈 자체가 직선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7번은 뭐 여기서 인기마하지만 나름대로 좋게 보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와서 항상 기복 없이 뛰어줬는데 상대를 너무 좀 세게 만났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게 이제 9번의 킹스 룰즈라는 말인데, 이번에 2주 만에 나왔지만 뭐 상태 전혀 문제 없고, 여기 7번 월드 챔피언 빼고는 간만에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인기마 쪽에 7번, 그리고 살짝 인기에서 밀려있는 말 중에서는 9번의 킹스 룰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월드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오크스 우승마 장풍파랑의 네. 또 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 월드 챔피언. 언니인가요? 아니, 누나죠, 누나. 장풍파랑이 그러네요. 여자니까. 네. 누나가 오크스를 제패했던 말이라서 그런지 또 4연속 입상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는 9번마 킹스룰즈 쪽에 우선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자, 성훈이요. 저는 오카베 기수고에 기승하는 4번 우승 최고 좀 관심 있게 후차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오카베가 앞선 제 6경주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오카베 이번 주 이지방이 미스블루입니다. 미스블루 6경주에 나오는 미스블루가 이번 주 이지방인데, 이거는 이지방까지는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 편성을 너무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우승 최고란 마필이 초반 순발력은 조금 부족한데 직선에서 탄력이 상당히 좋다. 이 월드 챔피언이란 마필이 뭐 앞에 가도 되고 뭐 따라가도 되는 굉장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다라고 판단하면 직선주류에서 4번 우승 최고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더군다나 오카베의 능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카베의 4번마 우승 최고. 그리고 민태맨이는 9번마 킹스룰즈. 7번 월드 챔피언은 뭐 완전 대가리고, 뭐 여기 해봐야 시간만 가는 상황이고, 4번하고 9번, 4번하고 9번. 나머지 중에 이제 1번만 포스타 정도가 좀 찝찝한 상황인데, 포스타가 지난번에 오경환이가 육군 편성에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얘는 이 특성은 좀 힘으로 좀 뛰는 말 아닙니까? 예. 계속 밀어줘야 되는. 그러죠. 거리가 좀 늘면 힘이 있는 말이라서, 거리가 늘어난 게 얘한테는 뭐 불리하지 않을 조건이고, 또 승군전이라고 뭐 감량까지 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찝찝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튼 얘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요, 가서 되는 말인지 가도 안 되는 말인지 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8경주부터 9경주, 10경주 이제 메인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8경주는 임승진이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8경주가 일단은 저는 13번마 당대에 와시는 얘기는 뭐 웬만하면 와있을 뭐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오똑오똑이라는 센 말을 만나면서 그 페이스를
상당히 좀 하이페이스로 쫓아가고도 막판에 접전의 기량을 보였던 말 아니겠습니까? 13번이지만 저는 한 수 위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말입니다. 13번만 당대화신을 놓고 갬블인데 후차권에 뭐 12번만 대합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바닥에 있다가 선두권이 잘못되면서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온 뭐 그런 말이고 새벽 쪽 때도 말도 별로 좋아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번만 대합승은 배당이 있으면은 걸쳐가는 정도, 배당이 없으면은 그마저도 무시하는 걸로 해서 12번만 대합승은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말 중에 이번에야말로 딱 걸렸다라는 느낌을 확 받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줄어든 거리, 모처럼 만에 그동안에 거리가 안 맞아서 우라 기복을 보였던 말인데 이번에는 딱 맞는 거리에 출전했고 또 부담 중량까지도 그야말로 끝장에 아주 최적의 부담 중량을 보여받은 그 말 한 마리 강하게 노릴 말로 준비를 했고, 자 그동안에 또 다른 한 마리가 딱 두 방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한 마리는 그동안에 좀 편성이 좀 안 따라줬던 말, 이번에는 13번만 당대화신 말고는 빼놓고는 2차권에서는 해볼 만한 그러한 조건을 만난 딱 두 마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 조건과 편성 이 결국에는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13번만 당대화신 넣고 딱 두 방으로 해서 메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이의 메인 승부 8경주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3등급 14마리인데요. 이번 구경주가 우리 성원이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좀 접전 양상입니다. 그동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인데 자, 불안한 마필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띕니다. 자, 4번 예술의 명운을 필두로 해서 8번 코리아 탱크, 뭐 9번 반지의 제왕, 외곽에는 14번 와이어투, 그리고 안쪽에는 6번만 샤프 게일까지 이런 마필들이 거의 비슷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저는 9번 반지의 제왕이 좀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닐까. 제가 이 메인 승부의 초점을 반지의 제왕 쪽으로 좀 잡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연투를 때리는 동안 계속해서 적중을 시켜오면서 짭짤하게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 분명히 1400까지 더 늘어난 거리도 나중에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마필인데 저는 지금 당장 반지의 제왕의 상태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 왠지 모르는 이 좀 의심의 눈덩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제가 이 반지의 제왕을 자꾸 쳐다보는 그 관점에서도 전보다 확실히 떨어진 모습. 더군다나 지금 반지의 제왕의 일단은 좀 이 마필이 너무나 많은 인기, 저는 이 마필을 좀 꺾고 들어가는 게 메인 승부의 포인트고요. 여기에 반해서 4번의 예술의 명운이 오히려 이번에는 입상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고 기승하는 기수도 이쿠야스 기수. 자, 이 예술의 명운이란 마필이 이쿠야스 등장이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강한 믿음을 주는 충만은 4번만 예술의 명운이고 많은 인기 얻는 9번만 반지의 장을 꺾고 노림수 마필을 데리고 가면서 항구라 적중시키는 게 메인 승부 저의 포인트입니다. 9번 반지의 제왕 3세 기대주로서 올해 3관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빨간불이 당장은 빨간불이 좀 켜진 느낌이라는 게 성원의 포인트였고 또 4번마 예술의 명운을 상당한 내용으로 좀 세게 간다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성원이의 메인 구경주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900m입니다. 2등급 11마리고요. 민태민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2등급에 조금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요.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 승부를 좀 봤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미라클 라인이 조금 짧은 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뒤로 돌려버리면서 승부를 봤던 게 바로 1번 고스트 블론드인데요. 중반 이후에 보넬리가 좀 힘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주부터 몰고 나오면서 3, 4코너 돌 때 이제 외곽으로 붙어나긴 붙어냈는데
상대적으로 탄력에서 상대방에게 좀 밀려버리면서 5등에 만족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예고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홍콩블루와의 병합 때도 확연하게 걸음이 좋아졌고 뭐 지난번과 동일한 57kg 부여받았고 또 이 레이스가 내각의 성산패총 정도가 있지만 저는 선두권이 분명 그리 강하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스트 블론드를 다시 한번 어게인 축으로 한번 놓고 한방성으로 때릴 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발바닥 땀나서 뛰고 있는 말들보다는 기본기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고스트 블론드 놓고 중고배당 쪽으로 한번 각을 맞추고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고스트 블론드를 놓고 중고배당 쪽으로 각을 맞춰서 승부를 보는 민태민의 메인 경주 10경주였습니다. 많은 분들과 한구라를 함께 나누는 기쁨 이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600 혼합 3등급 경주고요. 모두 14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우리 성원이의 준 메인입니다. 마무리는 맡겨줘봐라. 뭔가 해주겠다. 민태민요. 대개들 1000m를 뛰고 1400을 바로 통하는 말들은 좀 강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번의 홍콩블루를 제가 지난번에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1000m에서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야 발줄을 끊고 나서 이게 늑발줄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모래도 흠씬 맞고 중반 이후에 좀 주춤됐던 모습도 있었고 그럼에도 라스트에 날라오는 끝걸음이 뭐 예사롭지 않았던 게 홍콩블루인데 당시에 우승을 했던 원더풀 투데이 지난주에 뭐 성원 의원이 그때 추천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괴력을 끌어냈고요. 통일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경주에 그냥 우승까지 거둬낸 전력이라서 홍콩블루가 이번에는 웬만하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콩블루. 저도 그래요. 골드 패션드 자마. 홍콩블루의 잠재력이라면 그냥 맞다. 후진입 신청을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늑발에 대비해서 아마도 후진입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까지 갖고 있는 게 14번 홍콩블루. 필요한 설명은 우리 민태민 의원이 다 했기 때문에 14번 홍콩블루 쪽에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성문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 메인 승부처인데요. 각 마필의 사연을 이제 좀 풀어드리고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14번 홍콩블루는 지난번 마방에서는요 바닥을 보고 놀래서 갑자기 재갈을 놔버렸다는 내용이고 막상 기승했던 서수원 기수는 이 재갈을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에 불분명하고 스타트가 조금 늦었고 재갈을 놔버리면서 좀 제대로 된 발걸음을 초반에 보이지 못했다는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 홍콩블루입니다. 역시 좋게 보고 있고 안쪽에 있는 이번만 부활의 반석은 뉴욕블루랑 이제 목의 혈통이 같은 마필 굉장히 좀 기대가 촉망되는 그 마필 중에 한 마리 역시 좋은 마필이라는 거 저는 이번 14번 좋은 마필인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쌍승식으로 돌릴 겁니다. 쌍승식. 더군다나 1000m 뛰고 1600 처음 뛰는 마필. 제가 이 마필 때문에 혈통 공부를 좀 갑자기 또 하게 됐는데 북의 혈통 괜찮더라고요. 이 북의 혈통이 19전을 뛰는 동안 우승 10번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우승 거리가 1711m. 자, 분명히 장거리에 특화가 돼 있고 그동안 1000m를 뭐 여유있게 잡아 돌렸다면 이제는 1600도전은 그대로 한 바퀴 삥 돌 수 있다. 역시 마방에서도 좋은 내용이고 바로 5번마 BKP를 쌍승식으로 놓고 들어가는 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번 부활의 반석 14번 홍콩블루 쌍승식보다 충분합니다. 이 마필 5번 BKP는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있고요. 쌍승식이 적중한다면 그야말로 마지막 경주 짭짤한 배당인데 2번 부활의 반석 14번 홍콩블루 이 마필들의 단점을 알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노림수 한 마리 준비해놨습니다. 그 마필까지 엮어서 때리는 마무리 쌍승식 승부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삥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 뺑 아니에요 뺑? 삥 아닙니까? 뺑 아닙니까 뺑? 삥 잡아 돌린다. 뺑이죠. 말을 하고 있었죠. 삥 돌리나 뺑 돌리나 뭐. 삥은 그 카드 칠 때 삥이고 알겠습니다. 삥구라시는 아니고요. 뺑이에요 뺑. 뺑. 뺑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사실 뭐 오버마 BKPL 같은 경우에는 1000m 뛰다가 1600 뛰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저희가 될까 길감인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원 의원이 강력한 자신감으로 돌린다. 삥이든지 뺑이든지 돌린다 해서 BKK를 놓고 갬블이다. 마무리 승부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월 26일 금요일 마무리 했고요. 저와 민태민이 성원이는 내일 서울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